탈북민들의 법적 지위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국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한 이제 언제 북송당할지 불안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도록 중국 정부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사회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고 있고요. 강제 이산 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송환은 UNHCR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또한 고문방지 협약 위반에도 명백히 지금 위반하는 것입니다. 고문방지 협약 제3조를 보시면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한테까지도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는 최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명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에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수많은 탈북민들이 한국부터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얼마나 북송이 되었을 때 고문을 받고 가든 박해를 받는지에 관해서 수많은 증언들이 현재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정부는 그것을 일체 무시하고 있고 현재도 상황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인정의 마지막 요건을 살펴보시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요.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국경을 몰래 넘어서 중국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탈북민은 있을 수가 없고요. 혹시 가족 때문에 돌아가기를 원하더라도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저희 가족 역시 저희가 탈북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 미국 등 이런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서 탈북을 했지만 돌아가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서 혹은 나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저희 가족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국제법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 법제상으로도 탈북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헌법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과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을 보호할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라고 중국 헌법 33조 3항에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비록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외국인에 관한 난민 인정에 관한 별도의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난민 협약 의정서에 모두 가입을 하였으며 베이징의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도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70년대, 90년대에는 마카오, 홍콩의 난민들을 대량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고 베트남 난민, 아프리카 난민 등의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유독 탈북민들에 관해서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강제 송환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인해서 중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은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고요. 현재 호족에 등록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체포하는 경우는 무조건 강제 북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헌법상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권리와 자녀 양육에 관한 권리를 중국 스스로가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분리하면 그들을 강제로 이산가족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이 단순히 격려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장시간 동안 체류하는 제2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탈북민들의 법적 지위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국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한 이제 언제 북송당할지 불안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도록 중국 정부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사회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고 있고요. 강제 이산 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탈북민의 법적 지위 인정은 중국 내부의 가족 및 사회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이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재정 탈북민의 보호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탈북민들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고 그러면 항상 말하는 것이 내정 간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이 난민지위에 관한 이런 여러 국제조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결국에는 국제사회
유엔을 통한 지속적인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엔은 2014년 CY 보고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우려를 표하고 금지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사회가 현재 중국 내 인권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그중에 하나를 탈북민 문제를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요. 저는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촉구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재중 탈북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용한 외교로 구출하는 것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조용하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중 탈북민들에게 법적 보호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제 유엔 난민국의 접촉이라도 허용을 해서 탈북민들이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실마리라도 마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것을 저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북중 국경 폐쇄가 되었죠. 그래서 강제 송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다시 이루어진다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더욱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중국이 국제조약과 관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 아직까지 그 경제적 불법 월경자로만 취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명백히 난민 협약 의정서를 모르거나 하지만 중국이 모를 수가 없죠.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난민 협약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유엔 헌장, 세계 인권 선언 거기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회 리더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난민 협약상의 난민 인정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국내 법제상의 탈북민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금부터 이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